성공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패는 변명을 허용하지 않는다. 성공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제12장 성에너지. 무엇이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할까? 이에 관한 연구와 논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주제이다. 가장 강력한 동기는 의식주의다. 입고 먹고 자는 것은 생명 유지를 위한 인간의 가장 태생적인 욕구, 1차원적인 욕구이다.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충족이 된다면 그 이후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욕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많은 연구 결과에서는 성과, 애정에 관한 욕구가 비생존적인 욕구 중 가장 강하다고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한 성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종족 번식을 기본으로 하여 소속감, 인정, 존중, 이해와 같은 말 그대로 인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뜻한다. 성적인 욕구는 평소라면 쉽게 가지지 못할 용기, 의지, 끈기,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성적인 욕구의 에너지를 성공에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카리스마. 세상을 통치하고 세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고도화된 AI도 아니고 신도 아닌 인간 그 자체이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이성보다는 감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판단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 중 가장 이상적인 경험, 즉 좋았던 감정에 불과하다. 결국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인간의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때 인간의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성적인 욕구이다. 성적인 욕구는 억압돼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마구 배출해버려서도 안 된다. 만약 이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쓸 수만 있다면 아주 멋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실제 잘 나가는 영업사원들이나 CEO들에게서 많이 보여지고 있다. 남자들을 예로 들어보자. 작은 키보다 큰 키를 선호한다. 뚱뚱한 몸매보단 근육질의 몸매를 선호한다. 못생긴 외모보단 잘생긴 외모를 선호한다. 적은 머리숱보다는 많은 머리숱을 선호한다. 높은 음보단 중저음의 목소리를 선호한다. 늙음보단 젊음을 선호한다. 위 문항에서 반대로 선호하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서 몇이나 될까? 이것이 바로 성적인 에너지의 물리적인 특성이다. 성적인 에너지는 흔히 말하는 섹시함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눈길을 끌게 만들거나 개성 넘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을 우리는 매력이라고 말한다. 어떤 직종이든 탑의 자리에 올라있는 사람들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강연자들은 다소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재치있고 유머러스하게 강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목소리는 중저음으로 듣기에 아주 좋으며 잘 관리된 외모와 몸매에선 신뢰가 생겨난다. 잘 정돈된 복장에서는 품격이 느껴지고 잘 갈무리한 머리에서는 젊음이 느껴진다. 오랜 기간 동안 트레이닝 되어온 강연자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보는 광경이다. 특히 10대나 20대라면 매일 볼 수도 있다. 그렇다. 저런 모습은 바로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할 때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멋지고 이쁜 옷을 입고 목소리와 외모에 신경 쓰며 자신이 말하는 화법을 교정하고 상대방과 서로 교감이 있을 만한 대화 주제를 선별하여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그런데 강연자들이 강연을 하면서 과연 이성을 꼬시기 위해 저렇게 자신을 꾸밀까?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강연이 관객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렇게 자신을 꾸미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매력을 키우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우리는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부른다. 조직의 리더로서 사람들의 감정을 얻으려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매력은 단지 외모나 키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사고방식, 생활방식 등 살아온 모든 것에서 나타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이다. 1분 1초라도 좋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을 가꾸어라. 그것이 매력이 되고 카리스마가 된다. 창조성. 성적인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기술. 성적인 에너지는 용기, 끈기, 의지, 상상력을 동반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합쳐지면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바뀐다.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성에게 나를 어필하기 위해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경우도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경우도 있다. 나의 경우는 위 두 가지 경우도 해당이 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였다. 우리 부부는 원래 자녀 계획이 없었다.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딩크족이었다. 그러다 우연찮게 아이가 생기게 되자 처음에는 덜컥 겁이 났다. 내가 아빠가 된다고?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자신감이 떨어졌지만 일단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니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필요한 것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다. 그렇게 영업을 더하고 고객을 더 확보하여 수업에 더 많이 매진했다. 높은 성과로 승진도 하면서 급여는 적지 않은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안락한 삶을 즐기고 있을 때 코로나가 세상을 뒤덮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수입은 끊겼다. 만약 이 상황을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겪었다면 난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당시 내 머릿속은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온통 가득했다. 그 작고 여린 손과 맑은 눈을 보고 있으면 도저히 주저앉아 술만 퍼마시고 있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수입이 끊겨도 안정적인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공부했고 경제적 자유라는 해결책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20대 초반부터 운동 관련 학문만 공부했고 지금까지 운동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생활을 유지했던 난 모든 것을 지우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한 것이다. 성과 애정에 대한 욕구는 타인을 진정으로 돕고 지키고 싶을 때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발현된다. 바둑을 둘 때 훈수라는 것이 있다. 대국을 펼치는 두 사람 외에 타인이 대국에 개입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훈수를 둘 때에는 자신이 두는 수보다 훨씬 높은 수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엇이 그에게 더 높은 수를 볼 수 있는 해안을 주었을까? 타인을 돕고 싶은 마음. 그가 느꼈던 애정이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현실에 발현된 것이다. 코미디언이자 배우이자 작가이자 시라고 소개하는 고명환 작가가 유튜브에 나와 상주시의 한우 홍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제가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돕고자 하니까 아이디어가 막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상주 한우송을 차에서 만들었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뒤집어지면 성공할 수 있어요. 남을 돕는다고 하면 대부분은 기부나 후원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배고픈 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지역, 어떤 한 국가, 혹은 전 세계에 필요한 것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것을 정말로 당신의 무의식에서 느낀다면 당신의 성적인 에너지는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발현될 수 있다. 천재성과 창조적인 상상력.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특정한 목적하에 의도적으로 창조적인 상상력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천재라고 부른다. 창조적인 상상력은 두뇌를 자극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데 성적 표현의 욕구, 애정, 명성과 권력, 부에 대한 열망, 음악, 우정, 동경, 조력 집단, 고난, 자기 암시, 두려움, 마약과 술, 이러한 것들로 두뇌를 자극하게 되면 업무를 해결할 때처럼 낮은 차원의 의식이 아니라 고도화된 높은 의식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비행기를 생각해보자. 지상에서는 지평선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시야를 제한하던 산과 숲이 사라지면서 시야가 확장된다. 인간의 두뇌도 마찬가지다. 일상적인 것만 반복하면 고도화된 생각을 할 수 없다. 평범한 자극에서 깨어나 강한 자극으로 두뇌를 깨우면 고차원의 세계가 열리고 그것은 창조적인 상상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창조적인 상상력을 개발하기 생각보다 간단하다. 형상화되어 있는 것을 멀리하고 어둠을 가까이 하라.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핸드폰을 멀리하라고 한다. 스마트폰 이전 세대에서는 TV를 멀리하라고 했다. 이것보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며 만화책이나 잡지를 멀리하라고 했다. 시대만 바뀔 뿐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은 언제나 물질적인 형상이다. 우리는 커피를 보고 커피라고 부른다. 그걸 다르게 부르는 순간 미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피를 개발할 때에는 커피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이다.
만들어지기 전엔 상상이지만 만들어진 후엔 상식이 된다. 누군가의 상식에서 벗어나야 자신만의 상상이 시작된다. 하지만 난 이렇게도 생각한다. 이미 형상화되어 있는 것을 고도로 관찰한다면 그것도 합성적인 상상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이탈리아식의 커피바를 미국에서 선보이자고 한 합성적인 상상력에서 시작됐다. 스타벅스의 창업자인 제리 볼드윈, 지글러 세브, 조지 로우런는 커피를 개발하지도 최초로 이탈리아에 커피바를 차리지도 않았지만 스타벅스라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결국은 무엇을 하든 자신이 하는 행동에 의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랑의 중요성. 두뇌의 자극이 창조적인 상상력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간혹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TV에서 가끔 연예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거나 과도한 음주 후에 무리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해 곡을 작곡하고 캐릭터를 연기하며 많은 관객을 울리고 웃긴다. 하지만 뇌의 자극이 부족해지면 인공적인 정신 자극제에 손을 대는 경우가 생기고 이들의 끝은 좋지 못하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보면 사랑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감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랑이란 감정은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연인을 만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내내 두근거리는 설레임. 추운 겨울날 아내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기 위한 기다림. 한 달간 열심히 일하고 아이가 갖고 싶어 하던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 서두르던 퇴근길. 사랑은 삶의 힘든 현실을 잊게 해주는 뇌의 가장 강력한 자극제이다. 내가 코로나 시절에 느꼈던 그 감정은 바로 사랑과 두려움. 뇌에 큰 자극을 주는 두 가지 감정이었던 것을 이 책을 읽으며 비로소 깨닫는다. 삶은 행복보다 불행이 더 많다. 그것은 모두가 그렇다. 하지만 인간은 행복이란 작은 무기로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불행도 모두 베어낼 수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